자, 이번 시간에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모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3차 함수는 3개, 4차 함수는 4개, 3차라서 3개, 4차라서 4개의 모양이 있어요. 자, 그럼 그거를 어떻게 그리는지 3차 함수 먼저 볼게요. 일단 뭘 가지고 그릴 거냐면 저번 시간에 도함수 f'x와 x축과의 관계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3차 함수 fx라고 친다면 f'x는 3차 함수의 도함수니까 당연히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 번 만날 때, 한 번 만날 때, 안 만날 때, 그쵸? 요거 이제 작년에 했던 얘기들이니까 1학년 때. 자, 두 번 만날 때, 한 번 만날 때, 안 만날 때.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만나는 것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붙여줍시다. 외롭지 않게. 자, 일로 와. 자, 안 만날 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일 때. 그럼 얘네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쵸? 실근이 이제 방정식으로 봤을 때 실근이 두 개, 한 개, 빵개예요. 그쵸? 그럼 방정식으로 봤을 때 뭘 가지고? 판별식을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번 만나 판별식이 0이면 한 번 만나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요. 됐죠? 자, 그러면 이때 부호는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양수였다 0이 됐다 양수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이 음수일 때는 양수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때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증가하다가 미분계수가 0이 됐다가 감소하다가 미분계수가 0이 됐다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첫 번째 케이스. 자, 그럼 여기서 잘 보면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대로 바뀌는 지점들이 존재를 하고요. 얘네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극대, 극소라고 부릅니다. 그쵸? 여기에 극대가 있고요. 여기에 극소도 있어요.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자, 봅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다가 미분계수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합니다. fx의 그래프. 자, 이렇게 그려지고, 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접선이 그려져요. 이렇게 통과하게. 됐죠? 근데 얘는 어때요? 극소 극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그래프를 증가하다가 얘는 0이 안 되고 계속 증가만 해요. 근데 제일 미분계수가 작은 지점이 존재를 할 거고 여기에서도 접선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통과를 하는 접선이 있어요. 자, 어찌 되었건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어때요?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될 거고, 자,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거는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 자, 근데 얘는 어때요? 세 가지 경우 중에 유일하게 극값이 존재합니다. 오른쪽 두 개는 뭐가 없어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3차 함수에서는 더 많이 나올 테고요.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가. 근데 첫 번째 거가 당연히 더 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주 등장을 할 테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자,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랑 같은 말들이 있었어요. 자, 연속함수의 성질에서 얘기했던 건데 첫 번째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게 제일 기본 내용이에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함수가 존재하고 얘랑 같은 말을 쭉 써보면 1대1 대응이다.
아니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얘네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3차함수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것 중에서 요런 게 있었어요. 자,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1,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했을 때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을 찾고 그 다음에 증간표를 그려서 3차함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증간표를 그리지 않고 3차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미분해 볼게요. 어떻게 그리는지 잘 보세요. 자, f'x는 요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뭐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x에 x-3이니까 간단하게만 쓸게요. 여기서 0이 되는 x값 두 개는 0하고 3인데 그럼 0하고 3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그 값이 두 개 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당연히 첫 번째 그래프 개형이 될 테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이렇게 0하고 3이니까 0일 때 x, y축 위에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함수값만 찾아주면 돼. 자, 함수값 f0은 당연히 1이고 f3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53이니까 x축을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y축과 만나는 교점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x축을 그려주면 개형이 완성이 되고요. 좌표만 좀 써주면 좋겠죠. 자, 1 마이너스 53, 3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빠르게 증간표 없이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실근을 이용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일단 3차 함수기 때문에 방정식으로 나타냈을 때 당연히 실근이 최대 3개 존재를 할 거고요. 3개의 실근이 전부 다 존재하는 경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볼게요. 서로 다른 실근 3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중근 1개, 그 다음에 중근이 아닌 실근 1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중근 1개 갖는 경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근 3개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실근 3개는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에 중근 1개, 실근 1개는 중근을 알파, 나머지 실근을 베타, 그 다음에 3중근 1개를 알파 이렇게 이제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식으로 작성을 해보면 fx는 어때요? 알파, 베타, 감마를 대입했을 때 각각 0이 되어야 하니까 x-알파, x-베타, x-감마로 fx라는 3차 함수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근 하나, 실근 하나일 때는 이때는 fx가 x-알파는 2개, 그 다음에 x-베타는 1개를 인수로 가져야 하고 마지막으로 3중근 지금 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편의상. 그 다음에 3중근 1개는 fx가 x-알파의 세제곱일 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실근이 3개인 경우에는 알파랑 베타랑 감마에서 어떻게 전부 다 그래프가 x축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3번 통과를 하고 싶으면 밑에서 잠깐만 그릴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그래프가 있었는데 당연히 실근을 3개를 갖고 있으면 x축이 이렇게 존재를 해야지만 첫 번째 케이스일 때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알파, 베타, 감마 그냥 크기 순으로 쓸게요.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 감마에서 각각 x축을 한 번씩 통과하게끔 fx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근 한계, 실근 한계를 가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근일 때 x축에 접해야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축하고 두 번 만나려면 첫 번째 케이스밖에 없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쵸? 첫 번째 케이스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할 테고, x축하고 아래에서 접하거나 위에서 접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알파가 만약에 베타보다 작으면 얘는 이렇게 알파 베타 fx가 그려질 거고요. 만약에 베타가 더 적다면 베타에서는 통과했다가 알파에서 접하게끔 3차 함수가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알파에서 x축과 만나는데 통과하진 않고 다시 돌아오게끔 3차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삼중근일 경우에는 삼중근일 경우에서는 접해야 합니다. 그렇죠? 가운데에 있는 케이스에서 가운데에서 접하게끔 이렇게 이제 x축이 통과를 해주면 돼서 알파라는 지점에서 올라오다가 미분계수가 0이 됐다가 다시 올라오게 이렇게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실근이 한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허근 두 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있는 경우. 자, 그런 경우가 존재를 할 거고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근 하나를 알파라고 뒀을 때 x는 알파에서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x축과는 만나지 않게끔 3차 함수가 그려지는 경우입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그릴 수가 있어요. 지우고 해볼까? 다시 여러 가지 그릴 수 있는 걸 전부 다 보여줘 볼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프 모두 다 가능한 얘기고요. 자, 지금 세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그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삼중근만 아니면 실근 하나, 허근 두 개를 갖는 경우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통과하고 x축과 다시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근 한 개, 허근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3차 함수의 그래프 도함수를 활용해서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실근을 활용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전부 다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똑같이 도함수를 활용해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실근을 이용해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